안녕하세요, 원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이민규 원장입니다. 네, 원장님 혹시 시력 교정 수술 받으셨나요? 저는 한 20여 년 전에 받았습니다. 그 정도면 거의 칼로 썰어서 이렇게 수술하는 아, 뭐 그랬겠죠. 네, 연식이 좀 있어서. 네. 네, 보통은 시간이 지난다고 시력이 떨어지진 않고 20-30년 지나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. 한 50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눈에 노화가 오게 되면은 시력은 떨어질 수가 있고요. 근데 아주 드물게 근시 퇴행이라고 근시가 재발이 되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.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요. 일종의 그 상처 치유 반응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은 각막이 절삭이 되는 건데, 원래 각막은 이 조직 반응이 별로 없는 조용한 조직인데, 약간 비정상적으로 각막에 염증, 인자들이나 줄기세포 같은 이런 것들에 의한 반응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근시퇴행이 오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각막의 물리적인 힘이 약해졌다, 이런 경우도 근시퇴행에 영향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, 아직까지 그 정확한 기전이나 원리가 다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.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개인차가 있는데, 보통은 한 5년 내외 내지는 5년에서 10년 사이, 그 정도에 만약에 근시퇴행이 온다면 그 정도 시기에 보통 오게 됩니다. 이게 전조 증상이라든지 특별히 그런 것들은 없고요. 평소에 생활할 때 시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, 그런 느낌이 들면 이제 검사를 받아보시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렌즈 삽입술은 각막 깎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근시퇴행이라는 게 없고요. 라식, 라섹, 스마일 수술, 각막을 절삭하는 수술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, 연구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고도근시에서 수술을 했을 때 라섹보다는 스마일 수술이 근시퇴행이 적었다, 이런 결과들은 좀 있고요. 이것도 이제 원인은 추정을 해보자면은, 라섹 같은 경우에는 각막의 그 위에서부터 통째로 절삭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상피 아래쪽 경계막이 손상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염증 인자들이나 줄기세포로 인한 반응들,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걸로 추정이 좀 되고, 스마일 수술은 좀 미세 절개를 하게 되고, 일종의 우리가 캡이라고 해서 지붕에 해당하는 각막을 잡아주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, 라식은 물리적인 힘이 조금 더 약해서 상대적으로 근시퇴행이 조금 더 취약할 수 있지 않나. 근시퇴행이 어느 정도 확률로 생긴다, 이렇게까지 좀 얘기하기는 어렵고요, 아직까지는. 근데 우리가 이제 검사를 수술 전에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근시퇴행의 확률이 조금 더 높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안 생긴다, 이 정도는 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퇴행이 좀 덜 생긴다 하는 경우는 수술 전에 각막이 더 두꺼웠던 경우, 근시 도수가 좀 적었던 경우, 각막 곡률이 조금 더 높았던 경우, 그 다음에 수술할 때 광학부 깎는 범위가 넓었던 경우에 퇴행이 좀 적었다, 이런 이제 결과들은 있고요. 이게 수술 후에 관리를 잘 못해서 근시퇴행이 생겼다, 이런 거는 없고요. 또 생활 습관하고는 특별히 영향은 없어요. 우리가 이제 성인 이전에는 가까이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한다든지, 아니면 유전적인 요인, 환경적인 요인 이런 걸로 인해서 근시가 좀 더 생길 수는 있는데,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근시가 더 이상 이제 진행이 되지는 않거든요. 각막 곡률이 높다고 원추 각막은 아니고요. 각막 곡률도 보지만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부분적으로 확장이 되고 돌출이 되는 게 이제 원추 각막이고, 일반적인 정상적인 범위의 곡률이면은 이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, 정상적인 범위보다 많이 평평하다, 이런 경우에는 근시퇴행의 확률이 조금 더 있겠다. 그 와중에 또 깎는 양, 절삭량이 아주 많다,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는 근시퇴행의 위험성이 조금 더 있겠구나,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. 근시퇴행이 온다고 각막 강화술을 하지는 않아요. 각막 확장증이 생길 때는 그 각막 강화술을 진행을 억제하는 목적으로
하는 경우는 있고요. 우리가 이제 수술할 때 각막 강화술을 하는 건 근시퇴행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어요.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거는 좀 다릅니다. 특별히 횟수에 제한이 있지는 않고요. 보통은 그 효과가 몇 년 정도 간다고 돼 있어요. 원추각막에서 각막 강화술 치료를 할 때 사람마다 좀 이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정기 검진하다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또 할 수가 있겠죠. 성인이 돼서는 근시나 난시는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고요. 아주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주 초고도 근시가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출산을 한 분들 중에 드물게 근시나 난시 도수에 좀 변화가 오는 경우는 있어요. 일반적으로는 진행되진 않습니다. 우리가 이름을 근시퇴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시퇴행이 올 때 난시도 조금은 같이 생길 수도 있어요. 근데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다 있는 거고,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근시퇴행이라고 할 때 근시가 재발이 돼서 전처럼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. 근데 그렇지는 않고 경도의 근시, 예를 들어서 1디옵터 정도, 그 정도 이제 가벼운 근시가 생기기 때문에 수술 전처럼 나빠지진 않습니다. 네, 오늘 그 근시퇴행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근시퇴행은 수술이 잘 된 거 하고는 별개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확률이 아주 드물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. 그리고 수술 전에 자세하게 이제 검사를 해서 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한테 맞는 정확한 수술을 선택해서 진행하신다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, 혹시라도 근시퇴행이 생기더라도 요즘에는 이제 약물 치료로 어느 정도 관리도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.